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늘이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 날입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연기하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현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싸움에만 신경을 쓰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진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의미 없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의미 있게 연출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북한의 외교 설계사로 불렸던 강석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50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 대학의 학위 3개를 갖고 있는 12살 신동이 UC에 입학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 시작 전에 동성애자 합창단의 미국 국가 합창이 돌연 금지됐고 논란이 일자 파드레스가 사과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독일의 바이에르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회사인 미국의 몬산토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교의 최고 성직자가 바티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특히 이제 여러 선거가 치러지지만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하고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 날이고 우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뿐더러 게다 대고 이제 주말에 북가주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너무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복잡하고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당을 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 날을 오늘이 아니라 연기해야 된다는 고소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잠시 뒤에 9시 15분경에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58개의 카운티나 있고 대의원 숫자가 워낙에 많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까지 간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첨예한 분위기인데 게다 대고 지난 주말에도 버니 샌더스 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클린턴 부부와 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고 한 데비 왓슨은 이번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의장 이직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데비 왓슨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법대 교수인데 특히 이제 TPP 아시아와의 무역 협정에 반대라고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와 입장이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지지할 뿐더러 서로 지지합니다. 그 사람과 버니 샌더스가 뿐더러 이제 특히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데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너무나 여러 가지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대단한 뉴스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예비선거 중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이니까요. If elected president, she would not be reappointed to be chair of the DNC.
Senator Bernie Sanders, it's always a pleasure to talk to you. Good luck out there in the campaign trail. 네, 제가 지금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인터뷰를 한 그 진행자의 음성까지 들려드렸는가 하면은 지난주부터 그 버니 샌더스에 대한 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그 뉘앙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CNN의 그 잭 태퍼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버니 샌더스 의원 당신과 얘기하는 게 언제나 그 always prai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 같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뭐 심지어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약간 좀 달라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버니 샌더스 진영에 이거는 아닌데 뭐 지금 물러나야지 힐러리 클린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 로널드 레이건의 연설문 작성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면서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기는 길은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과 부통령 티켓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역시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기면 그 시나리오가 더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조금 다른 그 버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보도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네바다의 전당대회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의자를 던지고 뭐 위협적인 말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장면에 대한 비디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면서도 버니 샌더스 측을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네바다에 관한 그 보도가 공정한 것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네바다의 그 민주당 위원회에서 룰을 갑자기 바꿔서 뭔가 그 투표하는 것을 목소리로 yes, no 하는 식으로 목소리로 하게 하고 분명히 목소리로는 샌더스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yes를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그 폭력은 용납되지 않지만 뭐 다친 사람은 없고요. 용납되지 않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지금 언론이 약간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는 힐러리 클린턴을 상당히 그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 CEO가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이고 나서 이 사람은 그전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민주당 공화당에 모두 그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을 그 강하게 지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기부를 하긴 했는데 그 기부한 액수도 뭐 몇만 달러 정도로 뭐 미미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강하게 버니 샌더스를 비난을 했고 뭐 도널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런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기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 같이 썼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46% 대 44%로 2포인트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제가 그 좋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는 이미 빛을 잃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한인타운에서는 좀 더 빛이 바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도 있었고 빌보드도 그 코리아타운에 설치가 되고 또 이제 그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광고가 오늘부터 나간다고 하죠.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광고가 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를 알리는 홍보물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주에 살고 있는 타이게의 엄마, 아빠, 아들이 함께 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등 오늘 이제 산타모니카에서 그리고 내일은 애나하임 그 컨벤션 센터 오늘은 산타모니카 하이스쿨에서 오후 4시에 샌더스 이제 캠페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는 아직도 이제 그만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 누구라도 다 찍으십시오. 누구에게라도. 다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투표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설을 썼는데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뭐 여자들에게 투표를 어떻게 받을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뭐 민주당의 제프 부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요. 아니면 뭐 어떻게 수천만 달러를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부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기사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는 하나로 정리가 됐지만 하나로 정리되면서 공화당 사람들도 포기하면서 그에게 몰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도 버니 샌더스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를 10%포인트로 이기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에 지고 있다던가 이런 그 선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Finally, I would say that polls this far out mean nothing. They certainly mean nothing to me, and I think if people go back and look, they really mean nothing. 왜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미터 프레스의 그 척 타드가 물어봤습니다. 2008년도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슈퍼 델리게이트 가 전당대회 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요. 그 700명 전체 대의원 숫자의 한 30% 정도가 힐러리 클린턴에서 또 버락 오바마로 마음을 바꿨는데 왜 이번에도 그 슈퍼 대의원들이 힐러리에서 버니 샌더스로 마음을 바꾸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그 일반인 유권자들의 표를 일반 대의원의 표를 덜 받았지만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뭐 한 300만 표 이상 더 많이 받았죠.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고 그리고 나는 이미 테스트됐고 검증됐고 샌더스는 아직까지 그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지 샌더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광고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얼마나 그 많은 것을 거쳐왔느냐.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지난주에 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그 대통령, 부통령 후보 이것만이 결국은 그 안전한 티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의 그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참 공화당 칼럼니스트가 자기 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한 6분 정도 클립이 되는 건데 이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강한 시나리오 같아요. 이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 6분 정도 되는 클립에서 로스앤젤레스군요. 로스앤젤레스의 그 한 술집에 술집 그 안에서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먼저요. 이제 그 술 같은 것을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이겼다. 뭐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지만 바텐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이겼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ve done it. I've won the nomination. I mean, no, I haven't. I keep losing states, but mathematically, I've done it. To math. All right. 네, 이제 버니 샌더스는 아주 그 없는 것처럼 완전히 정말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끝나고 바텐더에게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다 나가라고 하니까 샌더스가 지금 난 아니야. I can stay here as long as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술집에 계속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No, it's not over.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I say it's over. Oh, hello, Bernie.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가 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You saw me. You even
can see me in your sleep, baby, because I'm your worst nightmare. Oh, please. My worst nightmare is a mandatory. 이제 그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너의 가장 큰 악몽이다. 뭐 이런 얘기. 내 뒤에서 술 마시고 있는지 몰랐구나 하면서 바텐더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한 잔만 더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와 함께 위험한 나이 많이 든 버니와 함께라고 얘기하니까 버니는 비어를 주문하는데 아주 그 프레시한 레볼루션적인 비어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술을 이제 주문을 해서 함께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메일 막 사건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토론회에서 그거 이메일 얘기하지 말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막 좋아하고 버니 샌더스는 내가 바보였어. 그때 물고 늘어졌어야지 됐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쭉 이기고 얘기를 하고 Very special role for you in my administration. How would you like to be?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와이오밍에서 버니 네가 이겼지만 대의원 숫자는 뭐 우리가 비슷하게 가졌어. 껄껄껄.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묘한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너한테 아주 그 중요한 자리 줄게. 뭐 이런 얘기 이제 등등등등 하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해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뭐 그동안 뭐 나쁜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었는데 좀 우리 함께 춤 한번 출까 하니까 샌더스가 노 춤은 무슨 춤이야 합니다. Will you dance with me? Like a dance. I don't do that. I'm like a dance. I'll give you 3 superdelegates. 네, 춤 안 춘다고 하니까 3명 내가 슈퍼대의원 줄게 하니까 두 사람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니까 샌더스가 리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no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리드하니 이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댄스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느냐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춤을 너무 잘 추면서 이제 문 앞에서 빌 클린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쭉 춤추고 가는 그런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클립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클린턴이 나타났어요.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 파크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권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오늘 제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이색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고 기사를 봤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아마 이런 부고 기사를 그다지 자주 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 대통령의 하노이 얘기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하노이도 미닝풀한 얘기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너무 그 중요한 일이어서요. 먼저 여러분들께 캘리포니아주 오늘 그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될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이고 너무 바쁘시긴 하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어떤 것은 빨리 그 일 처리가 되는 게 있잖아요. 유권자 등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한미연합회 사무차장 그리고 한인민주당협회 부회장인 스티브 강 부회장께 잠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혼돈되시는 그 부분만 가장 그 중요한 게 우편 투표인데 우편 투표자들 오늘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모든 우편 투표로 이제 등록을 하셨으면 그 집으로 그 메일 발렛이 도착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도착하시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으로 등록을 하셨으면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면 민주당. 근데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no party preference를 등록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따로 민주당 그 발렛을 요청을 안 하셨으면 그 대선 후보들이 없는 발렛이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럴 경우 다시 리퀘스트를 하던가. 근데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6월 7일 당일날 가셔서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6월 7일 그 투표소 장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그 무소속 그 부분에 혼돈되는 것 다시 말씀해 주시면요. 그렇죠. 무소속으로 등록하신 분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공화당은 close primary election이라고 해서요. 공화당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만 이번 예비선거 때만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만 투표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6월 7일 당일날 만약에 그 무소속으로 등록하셨는데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없는 용지가 왔을 경우 그분들에게 투표하시고 싶으시면 당일날 가셔서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유권자 등록을 그 하실 분들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때 혼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이 이제 6월 7일 예비선거에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lavote.net 아니면 이제 메일로 하실 분은 오늘 스탬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no party preference로 등록하시면 이제 그 당일날 가셔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실 수 있는 그 발렛이 나와요. 예비선거 때만 무소속인 분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투표가 가능한데요. 공화당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도 약간 혼돈이 됐었고요. 뭐 공화당이 어차피 한 사람이니까 no party preference,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펜던트 파리 하시면 안 됩니다. no party preference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 이게 너무 이렇게 혼돈되는데 오늘 해서는 안 된다고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소 결과는 고소한 내용은 그럼 언제까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연장을 언제까지로 하라는 겁니까? 유권자 등록을? 그렇죠. 버니 샌더스 측에서 이제 여러 이제 혼돈이 있어서요. 이 유권자 등록을 6월 7일 당일날까지 가능하게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 여러 카운티가 이제 이런 거에 가지고 이제 제대로 준비도 못했다는 주장이고요. 또 여러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너무나 이제 힘들게 투표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하셔서 또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소속 분들이 샌더스에게 그렇죠. 투표하려고 할 때 그랬던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LA 카운티에서는 no party preference, 무소속으로 등록하신 분 9%만 저번 주 데이터로 보면 9%만 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용지를 보냈거든요. 다시 이제 리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걱정이 돼서 이런 소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과는 그쪽에서도 빨리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이 워낙 좀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미국 그 시스템이 어쩔 때는 뭐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7일 날까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등록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미연합회 스티브 강 그 사무차장께서 LA 보트라든가 이런 인터넷 그 유권자 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오늘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면요. 저희가 유가랑 하버드에 있는 코아 빌딩 3층에 있거든요. 거기 찾아오시면 직접 저희가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고요. 아니면 전화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13-365-5999입니다.
213-365-5999. 그 밖에 네. 이제 지금까지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죠. 예, 일단 한국말로 한미연합회 213-365-59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브강 한미연합회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 선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사실은 더 하이라이트는 히로시마에 가는 것인데 도착을 해서 50년 동안 베트남에 이제 무기 판매 금지했었던 것을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꼭 뭐 전쟁만을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인권과 관련해서도 뭐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한데 지금 베트남과 중국이 여러 가지 그 영토 그 이슈에 있어서 서로 그 대립도 하고 있고 또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그 영해 이런 곳에서 여러 나라와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베트남과 너무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겠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뭐 원래는 적대 국가에서 미국이 뭐 그야말로 크게 잘못한 그 베트남 정책 같은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미래를 보고 나아가기 위한 중국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의 정말 더 좋은 관계 그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sire to complete what has been a lengthy process of moving towards normalization with Vietnam.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노이로 가기 전에 오늘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베트남에 곧 간다고 하잖아요. 1961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일이 있고 평화봉사단이 뭐 미국인 젊은이들을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22만 명인데 141개국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는 없는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떠나서 G7 정상회담을 하려고 일본을 가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관련이 안 된 것도 아닌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 떠나기 전에 어떤 그 결정을 했느냐면은요, 특별한 그 법에 사인을 했는데 오리엔탈이라는 거, 연방법에서는 오리엔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그러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쓴다는 겁니다. 오리엔탈이라는 게 예전에 인종차별도 심했고 아시안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안 이민을 막았을 때 시민권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썼던 말이 오리엔탈이기 때문에 오리엔탈 대신에 이제 연방법에서는 전부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쓰고 그리고 역시 그 니그로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쓰는 그런 것이요. 그 이제 1976년도에 그 단어는 연방법에서는 그 완전히 그 없앴다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전후 좌우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배치하는 그게 또 그 정치의 예술, 미학 아니겠어요? 뭐 정치를 이왕 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미국입니다. 뭐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가장 오래 해왔으니까요. 오늘 뉴욕타임스 불고난에 강석주 이제 지난번에 그 70주년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서 원래 있던 그 자리보다는 조금 강등됐었던 그 이제 지난 주말에 이 강석주 지금까지 그 최종적인 그 포지션은 중앙위원회 위원이었고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였으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부터 또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 이때 아주 활발하게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식도암으로 20일에 사망을 해서 22일에 평양에서 국장이 치러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북한 외교의 그 설계사라고 할 수 있죠. 76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는 잘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루머도 있었었고요. 그랬는데 핵 개발에 대해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앞으로 간다. 이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얘기였는데 몇 년 전에는 홍준표 씨가 경남지사 할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의 길을 간다 해서 뭐 북한말 하고 있네, 북한식 표현하고 있네 해서 또 뭐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남북이 그렇게 갈려졌으니까 첨예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Gone with the Wind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의 그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993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 제네바 협상을 하기 전에 93년도에 북한의 그 대표와 같이 개가 짖어봐라, 마차가 안 가냐,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린 한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94년도에 제네바 협약을 했고 그 제네바 협약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북한이 핵개발을 당시에 그 중지를 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긴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 2002년도에 정확하게 그 제네바 협정이 깨지고 나서 북한이 이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가장 더 긴장이 깊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네바 협약을 꽃을 피운 미국 사람 앞에서 그때 영어로 아주 천천히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강석주입니다. 굉장히 누구보다도 그 서구 사회와의 그 커넥션 경험 접촉하는 그런 그 어태치된 이런 것들이 많았고 뭐 냉소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북한이 얼마나 다친 사회입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1939년 8월 29일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북한의 외교 설계사라고 불리다가 숨져서 국장을 치러주는데도 아직도 그의 그 가족관계 생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왜 뭐 세계에서 농산물 C 가장 많이 만드는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하지만 그 회사를 왜 사려고 할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그리고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바이에르 AG가 미국의 또 그 세계적인 농산물 회사인 몬산토를 캐시로요 620억 달러에 인수합병하겠다는 5월 9일 날 이미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제 액수를 좀 정확하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야말로 그 외국인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이렇게 인수한다고 할 때 내놓은 최고 액수랍니다. 620만 달러요. 바이에르가 바이에르 아스피린 하는 제약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화학약품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제초제도 만들고 있거든요. 농업에 관계된 그 화학약품은 관련이 돼 있고 몬산토의 경우는 그 밖에 뭐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농기구를 포함해서 많은 것 장비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이에르 측에서는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뭐 투자가라든가 분석가들은 바이에르의 그래도 그 바이에르 아스피린인데 제약회사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몬산토가 제가 C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그 세계 최대의 농산물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지는 농산물을 내놓는 회사가 몬산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유전공학 식품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물론 뭐 예를 들어 콩 같은 것, 두부 같은 것이야 거의 지금 그 유전자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콩으로 만드는 두부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올게닉 아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거부감이 더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바이에르가 세계 최대의 유전공학 농산물 회사를 인수한단 말이야. 이게 조금 그 거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양만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가 보죠. 네.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 이름이 뭔가요? 아메리칸 리버 칼리지. 세크라멘토에 강줄기가 있어서 리버 칼리지를 졸업을 했어요. 12살인데 세 가지 학위로 졸업을 한 그런 12살 소년인데 타니 식
아브라함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이제 뭐 UC에 그 어플라이를 해서 UC 어딘가요? 산타크루즈와 데이비스 가까운 데 가는군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공부한다고 이미 다 그 억셉턴스를 받아놨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죠. 4살 때 멘사 그 천재 거기에 가입이 됐고 지금 10살인 동생도 가입자랍니다. 10살 때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 11살 때 아메리칸 리버 칼리지 3개 그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도 칼리지에서 최연소 졸업자가 됐는데 나중에 참 그 꿈도 일찌감치 이렇게 꾸는 젊은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뭐죠? 이게 뭐 어린이는 어린이지만 제가 어린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한 그런 성인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일단 그리고 나서 메디컬 리서치를 하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소년이랍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엄마는 수의사인데 인도에서 그 이민을 온 그 부모에게서 이 소년은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세크라멘토 쪽에서 살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꿈을 그 부모님이 키워줬던 그 꿈을 본인이 더 키웠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꿈을 크게 꾸고 자란 소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꼭 꿈을 크게만 꾸는 것이 좋은 삶인가? 그것도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꿈이 너무 커서 자신의 그 어떤 방향이나 능력과는 맞지 않는 꿈을 꿔서 누구나 다 자신에게 맞는 능력이 있을 테지만요. 그런 꿈을 꿔서 좌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니 평범한 사람으로서 뭐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더 작은 도시에 가서 도시라고 이름 부르기도 더 작은 몇천 명 있는 타운에 가서 그보다 또 더 적은 타운에 가서 선생님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선택인데 어쨌든 12살 때 이렇게 딱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기는 해요. 자, 잠시 뒤에 교황과 이맘이 바티칸에서 만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이집트 그 카이로에 있는 사원이요. 모스크가 이제 뭐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스크의 이맘이요. 최고의 그 성직자인 셰이크 아미드 알 테이압 이맘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카톨릭 지도자와 수니 이슬람의 최고 성직자가 만났다는 얘기인데 한 30분 정도 만났고요. 베네딕토 16세 때 굉장히 긴장됐었잖아요. 2006년도 스피치에서 이슬람이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시에 역시 그 같은 이 카이로의 그 사원의 이맘을 2000년도에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9.11 공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여러 번 아마 그 바티칸으로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가고 폭력 뭐 이런 것 테러를 거부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했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이런 미팅도 얼마 전에 그 그리스 남동쪽 그 에게의 그 레스모스 섬이었죠. 레스모스 섬. 그곳에서 교황이 가서 유럽에서 그렇게 그 시리아 무슬림 가족들을 요즘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바티칸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맘까지 만나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수순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로 그 다른 종교지만 같이 가야지 된다는 것을 그 아는 굉장히 좀 앞을 내다보고 또 실천까지 유연하게 잘하는 그런 그 교황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샌디에고 그 파드레스 그 경기하기 전에 샌디에고 게이맨스 코러스라는 합창단이 있답니다. 1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100명이 운동장에 쫙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무슨 임무를 위한 행진곡도 아니고 미리 녹음된 그런 그 여자 음성의 미국 국가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국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에스코트해서 전부 멤버들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뭐 미국 국가였다, 조소하기 위해서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쓴 것까지도 변하고 앞으로는 쓰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는 날까지도 올 것 같아요. 평범해져서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지할 뿐더러 서로 지지합니다. 그 사람과 버니 샌더스가 뿐더러 이제 특히 그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너무나 여러 가지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뭐 대단한 그 뉴스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예비선거 중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이니까요. In all due respect to the current chairperson, if elected president, she would not be reappointed to be chair of the DNC. Senator Bernie Sanders, it's always a pleasure to talk to you. Good luck out there in the campaign trail. 네, 제가 지금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인터뷰를 한 그 진행자의 음성까지 들려드렸는가 하면은 지난주부터 그 버니 샌더스에 대한 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그 뉘앙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CNN의 그 잭 태퍼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버니 샌더스 의원 당신과 얘기하는 게 언제나 그 always prai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 같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뭐 심지어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약간 좀 달라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버니 샌더스 진영에 이거는 아닌데 뭐 지금 물러나야지 힐러리 클린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 로널드 웨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늘이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 날입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연기하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현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싸움에만 신경을 쓰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진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의미 없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의미 있게 연출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북한의 외교 설계사로 불렸던 강석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50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 대학의 학위 3개를 갖고 있는 12살 신동이 UC에 입학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 시작 전에 동성애자 합창단의 미국 국가 합창이 돌연 금지됐고 논란이 일자 파드레스가 사과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독일의 바이에르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회사인 미국의 몬산토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교의 최고 성직자가 바티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특히 이제 뭐 여러 선거가 치러지지만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하고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 날이고 우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뿐더러 게다 대고 이제 주말에 북가주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너무나 그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복잡하고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그 당을 정하고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 날을 오늘이 아니라 연기해야 된다는 고소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잠시 뒤에 9시 15분경에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58개의 카운티나 있고 대의원 숫자가 워낙에 많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소송까지 간 이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고 첨예한 분위기인데 게다 대고 그 지난 주말에도 버니 샌더스 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서로 그 자신이 유리하다는 여러 가지 그 강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그 의장을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클린턴 부부와 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고 한 데비 왓슨은 이번에 그 선거를 치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의 그 전국위원회 의장 이직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데비 왓슨과 함께 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법대 교수인데 특히 이제 TPP 아시아와의 무역 협정에 반대라고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와 입장이 같은 거죠. 이건의 연설문 작성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면서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기는 길은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과 부통령 티켓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역시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기면 그 시나리오가 더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조금 다른 버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네바다의 전당대회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의자를 던지고 뭐 위협적인 말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장면에 대한 비디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면서도 버니 샌더스 측을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네바다에 관한 보도가 공정한 것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네바다의 민주당 위원회에서 룰을 갑자기 바꿔서 뭔가 투표하는 것을 목소리로 yes, no 하는 식으로 목소리로 하게 하고 분명히 목소리로는 샌더스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yes를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폭력은 용납되지 않지만 뭐 다친 사람은 없고요. 용납되지 않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지금 언론이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는 힐러리 클린턴을 상당히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가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이고 나서 이 사람은 그전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민주당 공화당에 모두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지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기부를 하긴 했는데 그 기부한 액수도 뭐 몇만 달러 정도로 뭐 미미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강하게 버니 샌더스를 비난을 했고 뭐 도널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런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기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 같이 썼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46% 대 44%로 2포인트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제가 그 좋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는 이미 빛을 잃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한인타운에서는 좀 더 빛이 바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도 있었고 빌보드도 그 코리아타운에 설치가 되고 또 이제 그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광고가 오늘부터 나간다고 하죠.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광고가 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를 알리는 홍보물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주에 살고 있는 타이게의 엄마, 아빠, 아들이 함께 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등 오늘 이제 산타모니카에서 그리고 내일은 애나하임 그 컨벤션 센터, 오늘은 산타모니카 하이스쿨에서 오후 4시에 샌더스 이제 캠페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는 아직도 이제 그만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 누구라도 다 찍으십시오. 누구에게라도. 다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투표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설을 썼는데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뭐 여자들에게 투표를 어떻게 받을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라고